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원정입니다. 저는 이제 GPT와 함께한 지 약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엔 GPT를 엄청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GPT를 잘 활용하면서 1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제 저는 2학년 때 컴공으로 전과한 학생입니다. 이 전과의 이유가 사실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전과를 했어요.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과를 해서 오니까 1학년 애들도 저보다 개발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발자로서 역량이 되는 건가 되게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어땠냐면 저는 함수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교수님이 주시는 과제는 엄청 어려운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르니까 질문이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문할 곳이 없었어요. 선배님도 없었고 교수님한테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GPT에게 질문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히 3.5를 썼었고 단순하게 질문했었습니다. 그냥 array가 뭐야, 벡터가 뭐야 라고 묻고 이 친구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벡터 헤더에 대해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을 꼬치꼬치 물어갔습니다. 이제 모르는 부분을 무조건 GPT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GPT 활용 능력도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array가 뭐야, 벡터가 뭐야 이렇게 묻는 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쓴 코드를 주면서 코드에 있는 문제점이 왜 이게 잘못되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디스트럭터 안에 딜리트를 넣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러면은 딜리트가 어떻게 위치해야 하는지 GPT에게 물어봤고 GPT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GPT가 제공해주는 설명과 코드를 보면서 제 코드를 수정하고 제 개발 실력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GPT와 함께 큰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꽤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고 시야가 개발에서 그 바깥쪽으로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이제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 동아리 부회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동아리는 250명 가량의 프로그램이 많은 잘 기획되고 있는 동아리지만 저는 텅 비어있을 때부터 기획에 참여했었거든요.
나름 기획을 열심히 하고 운영을 들어갔는데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었고 기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는 프로그램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저는 GPT와 함께 해결을 했어요. GPT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떤 소통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는 저는 이제 4를 쓰기 시작해서 4로 질문을 던져보니 GPT는 여러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라는 것부터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까지. GPT가 이렇게 답변을 주면 저는 이 답변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 방법이 마음에 들어서 회의의 빈도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주는 정보를 보고 또 회의록 쓰는 게 마음에 들어서 회의록 양식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제 기획 실력을 조금씩 더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GPT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해결했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보면서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저는 기획력이 엄청 많이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거죠. 이거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저는 GPT에게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전의 원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얻었으며 더 나아가 현업에서 쓰일 수 있는 기획 플로우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GPT가 양면의 칼이 맞습니다. 어쩌면 지배당하기 제일 쉽기도 한데 또 엄청나게 좋은 도구거든요. GPT는 저희에게 단순한 공부 도움뿐 아니라 진로 설정, 인사이트 제공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도구로서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GPT 3.5 버전을 활용한 나만의 꿀팁을 공유하려는 저희는 AICOM입니다. GPT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천차만별인데요. 막상 잘 쓰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나만의 GPT 꿀팁부터 시작해서 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GPT 사용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GPT에 잘 질문하는 방법 및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T에는 무료 버전인 3.5와 유료 버전인 4.0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는 GPT 3.5 버전을 사용한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유료 버전은 너무 비싸거든요. GPT에게서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기, GPT에게 질문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양식을 맞춰서 하기,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들은 한 가지 채팅방에서 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GPT에게 역할 부여하는 것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에 내가 물어볼 주제와 연관된 직업 및 역할을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코딩과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너는 구글 개발자야. 너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해. 라고 프롬프트에게 역할을 부여한 후에 질문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GPT로부터 훨씬 구체적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알아주세요. 두 번째로는 GPT에게 질문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양식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GPT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할 때 GPT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GPT는 어떤 모델이고 무슨 원리로 작동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양식과 함께 질문하면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 채팅방에서만 질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크게 작업별과 주제별로 채팅방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용자와 GPT 둘 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떠한 주제나 작업에 대한 대화를 다시 찾아보기 좋고 사용자가 주제마다 자신의 질문을 명확히 구분해서 GPT가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분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다음은 GPT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GPT의 데이터를 인식시키는 단계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링크를 올리거나 아니면 직접 데이터셋의 형태를 프롬프트에 올려서 이를 통해 GPT가 데이터셋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통해 GPT가 해당 데이터셋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분석 방향을 제시해줘요. 다음으로 인식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는 단계예요. 데이터셋을 인식한 후에 데이터 전처리를 해달라고 하며 추가로 코드로 표현해달라고 하면 GPT가 파이썬으로 직접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코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줘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에 적용해서 획을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 모델을 추천해주고 이 단계에서도 역시 코드로 표현해달라 하면 전부 코드로 짜서 알려줘요. 우리는 그걸 보고 곳곳에서 돌린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심지어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시각화까지 GPT는 제공해줘요. 단순히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색상이나 디자인까지 고려해달라고 프롬프트에 요청하면 오른쪽 히스토그램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해줘요. 챗 GPT는 코드의 가독성도 높여줘요. GPT에게 내가 작성한 코드를 입력하고 이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켜줘 라고 질문한다면 GPT는 여러 작업을 통해 내 코드를 남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 쉽게 바꿔줘요. GPT 3.5 모델은 코드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석 추가, 보다 더 명확한 변수명 및 함수명으로 변경, 들여쓰기를 통한 코드 재구성, 불필요한 코드 제거 등의 기능을 제공해요. 먼저 주석을 통해 코드의 각 요소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다른 개발자가 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줘요. 두 번째로 변수와 함수의 이름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면 코드가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져요. 다음으로 코드를 더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들여쓰기를 올바르게 조정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일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해줘요. 이를 통해 코드는 더욱 간결해집니다. 다음과 같이 주석이 없는 코드는 가독성이 떨어져요. 챗 GPT는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합니다. 프로그램을 정상 종료합니다. 와 같은 주석을 추가해줘요. 왼쪽 코드처럼 변수명을 A, B, C 함수명을 F로만 선언한다면 각각의 변수와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 코드를 처음 접한 사람은 알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과 함수명은 의미가 담긴 이름을 사용해 토탈 밑줄 카운트, 퍼폼 밑줄 인크리먼트 등으로 변경해줘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드는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구조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코드예요. 이런 경우에는 들여쓰기를 통해 코드를 재구성해주어 구성을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제시된 코드를 보면 굳이 필요 없는 출력문과 변수를 할당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불필요한 코드들은 쓸데없이 코드의 길이만 밀게 만들어 있는 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삭제해줘요. 설명을 위해 간결한 예시 코드들로 GPT에게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간단한 코드가 아니고 평소에 전공 공부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입력해 주어도 가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코드의 가독성이 좋을수록 코드를 공유하는 팀원들 간의 협업 능력도 올라가고 코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만약 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GPT에게 질문해 보세요. 참고로 GPT-3.5 모델은 중복 제거 및 리팩토링, 예외 처리 및 오류 처리 추가, 일관성 유지, 주요 주제와 알고리즘 설명 등의 기능도 제공해요. 코딩 테스트를 공부한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백준. GPT에게 백준을 물어보자. 백준 문제는 문제 설명 및 조건, 예시 입력, 예시 출력 등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백준 문제를 GPT에게 질문하고 싶다면 방금 말한 정보들을 일일이 입력해 주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백준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질문 번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GPT에게 백준, 문제 번호와 사용 언어만 입력해 주어도 답변을 제공해요. 왼쪽 그림과 같이 백준 9663C로 풀어줘 라고만 질문해도 GPT는 문제 요약부터 정답 코드까지 다 알려준답니다. 이렇게 정답 코드를 얻어내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GPT에게 백준 공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백준에서 정답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GPT에게 질문해보세요. 아래 사진은 백준 2750번 문제에 대한 답변들이에요.
2750번 문제는 주어진 수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 정렬보다는 특정렬 또는 이진 삽입 정렬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GPT가 답변해줘요. GPT는 내가 입력한 코드를 분석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코드로 수정해주고 왜 기존 코드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인지 이유까지 말해줘요. GPT를 통해 최적의 알고리즘 구현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알고리즘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챗 GPT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질 좋은 답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GPT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역량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AICOM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학습 보조 자료를 펴주세요. 쭉 내리시면 2주차 과제 수행 교재 학습용 데이터 커스텀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교재는 혼자 공부하시면서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3.1에 나와 있는 데이터 생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챗GPT 유료 결제를 하시면 설정의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초기 학습을 위해 제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조자료 아래에 있는 상단 하단 각각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란 내가 내리는 프롬프트보다 우선되어 입력되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역할 설정과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임의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만 써보시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 생성을 해보죠. GPT-4 버튼을 눌러서 ADA를 켜주시고요. 사용자 칸 아래 있는 글씨들을 전부 복사해줍니다. GPT가 데이터 분석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 Show Work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PT 내부에서 자동으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의 데이터 파일을 GPT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 시각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클릭수 대비 페이지 뷰, 수익 등 한번 내 맘대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전략을 세워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왔군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전략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시각화 유형까지 선정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략 요약도 작성을 해주었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잘해주게 됩니다. 3개의 그래프 라인 그래프, 스캐터 플라트,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주었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작성해줍니다. 파이썬을 처음 배워서 이 정도로 작업을 수행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적게는 4주, 많게는 한 학기까지도 걸립니다. 우리는 ADA를 쓰는 것만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맨 처음 배우는 한 달 동안 굉장히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문법을 틀리면 에러가 나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하지만 ADA는 일단 아웃풋을 내보내서 그런 피로도가 상당히 덜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코드를 읽으면 코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인풋을 주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ADA는 코드가 작성되면서 어떻게 아웃풋으로 되는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코드를 좀 읽다 보면 저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변화를 주고 싶으면 그걸 반영해서 바로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GPT가 파이썬 언어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GPT가 코드를 한 줄 한 줄 설명해달라고 하면 정말 잘 설명해줍니다. 학습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우리같이 초심자들에게는 거의 틀릴 일이 없고요. 최소한 사람보다는 더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선형회귀 분석을 시켜볼게요. 검증 가능한 영역까지는 GPT를 마음껏 써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성하는 영역과 판단 검증하는 영역이 별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ADA인데요. 간단한 수준의 데이터 시각화, 아까 본 라인 그래프, 파이 차트, 히스토그램도 생각보다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걸 검증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내가 데이터 몇 개만 1대1로 대응시켜보면 되거든요. 코드를 읽을 줄 안다면 더욱 편할 거고요. 자, 결과가 나왔네요. 무작위로 돌렸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해석의 영역입니다. ADA로 계산은 가능하지만 GPT가 해석까지 다 맞추는 것은 아직 불가능해요.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그 결과값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고요. 분석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표들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GPT를 잘 못 쓰는 게 아니라 통계 분석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표 용어를 정확히 찝어서 달라고 하면 정말 잘해줍니다. 해석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P-밸류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결과에 대해 판단만 해주면 나머지는 GPT가 다 작성해줍니다. 파이상 코드에 대한 간단한 문법만 익히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내가 기존에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새로운 통계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잘해줬네요. 우리 교재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 GPT에 대한 이해. GPT가 못하는 건 ADA도 못하고요. GPT가 잘하는 건 ADA도 당연히 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GPT에 대해 공부했고요. 2번과 3번 파이썬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라이브러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해요. GPT는 이걸 판단하는 걸 어려워해서 사람이 이걸 알고서 지시하고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처럼 간단한 코드 문법 작성, 디버깅에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 GPT를 활용하면서 쉽고 빠르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이터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평균 기온과 즉석식품 전월 대비 매출 증감률 데이터네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버튼을 눌러서 GPT에게 엑셀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인스트럭션 끄고 사용하시는 게 작업하실 때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주면 GPT가 자동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변수가 두 개라서 어떤 걸 파악해야 할지 금방 감을 잡네요. GPT가 알아서 잘해주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해야 할지 명확히 안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GPT에게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GPT를 쓰는 방법입니다. 통계학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념들을 익히신 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걸 실현시키는 도구로서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론 공부하면서 GPT로 데이터 분석을 몇 번 더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그려질지 감이 더 잡히실 거예요. 가장 핵심은 내가 상상하는 아웃풋으로 도달하기 위한 절차를 말로 설명만 해낼 수 있다면 GPT가 그걸 만들어 내줄 거예요. 문제가 지금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만 명확하게 GPT에게 전달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상상력입니다. 선형 회귀 분석을 잘 해줬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통계학에서 배운 용어들을 가지고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보면서 잘했는지 읽고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GPT가 설명하는 게 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결정계수가 뭔지, 분산이 뭘 의미하는지 용기 내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시간별 매출 증감률을 나타내보면 금방 해줍니다. 이런 그래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직접 해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시간별 평균 기온도 이렇게 잘 나타내주네요. GIF로 만드는 것도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잘해줍니다.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 보세요.